안녕하십니까. 청주박물관의 학예연구사 이우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부 사물의 생태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핀란드 영역 내에서 인간과 야생동물이 살기 시작한 것은 빙하기가 끝날 무렵인 기원전 8500여 년 무렵입니다. 생태계의 다양한 특성을 숭배하고 심오한 지식을 터득하게 되면서 하나의 공통된 물질 문화와 기술 전통, 그리고 독특한 식단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사냥과 채집, 사슴 방목, 경작은 새로운 자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탄생한 생계 시스템입니다. 각 시스템은 유목이나 정착으로 유지되었고, 계절에 관한 지식과 자연에서 발생하는 여러 과정들에 의해 연간 활동 주기가 결정되었습니다. 오늘날 핀란드는 물이 10%, 숲이 69%, 경작지가 8%, 기타 13%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핀란드에서 인간의 삶이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공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셔츠는 요카포이카라고 하는데요. 이 셔츠는 20세기의 상징적인 제품으로 부코가 마리메코사를 위해 1953년에 만들었던 피콜로 문양을 이용했습니다. 핀란드어로 모든 소년이라는 뜻의 이 셔츠는 이제는 남녀 모두가 입는 보편적이고 변함없는 제품으로 정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무로 만든 설피인데요. 이런 신발은 봄과 겨울에 신었습니다. 봄에는 늪지대를 통과하거나 이탄층 목초지나 습지에서 건초를 수확할 때 사용했습니다. 향나무를 타원형 모양으로 구부린 다음 발을 지탱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뒤에 보이는 유물은 남악신인데요. 나무 신발은 서유럽의 영향을 받아 신기 시작한 것으로 장인과 뱃사람들을 따라 핀란드에 들어왔습니다. 남악신의 발이 닿는 부분은 착용자의 발바닥 구조와 알맞는 형태를 보이는데요. 또한 남악신 바닥면은 지면과 닿는 지점을 고려하여 최종 형태를 미리 계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리 형태의 부츠입니다. 부리 형태의 코끝을 가진 긴 부츠는 고무장화가 등장하기 전 어부와 벌목꾼이 사용하였는데요. 부리 형태 코끝은 다양한 종류의 신발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스키의 착용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리 형태 코끝에 스키끈을 고정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부츠의 사용 맥락 및 활동과 관련이 있었고 부츠의 길이도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바닥이 누빔 소재로 된 천 부츠는 흔히 소나 양의 털로 짜서 만든 털실 양말과 함께 신었습니다. 이러한 신발은 온도가 영하로 내려갔을 때 착용했는데요. 신발 바닥의 아랫면에는 타르를 발라 방수 기능을 더해 오래 신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겨울을 3번 날 때까지 신을 수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종류의 신발은 20세기 초반까지도 사용되었습니다. 뒤쪽에 있는 저 유물은 핀란드의 북쪽에 위치한 이나리라는 지역에서 출토된 창고용 썰매입니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눈을 활용해 마찰력을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식량 확보 방식의 논리는 집단의 이동 방식에 영향을 주었고, 술록을 모는 사미 집단은 1960년대까지도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술록을 몰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역을 지나야 했고, 이러한 이동성과 계절적 순환 주기는 구성원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스케이트 날은 소 정강이뼈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인데요. 스케이트의 전신에 해당합니다. 부츠에 스케이트를 부착하고 긴 막대기 하나를 밀면서 앞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스케이트와 스키가 오히려 바퀴보다도 먼저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이동 수단이 발달한 것은 물이 많은 지형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스키를 타고 이동하다 라는 뜻의 사미어 티오이카는 대략 6,000년 전부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낫은 여성이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밀집을 베는 것이 그들의 주요 역할이었는데요. 낫이 주인과 함께 무덤에 부장된 사실을 보면 이 도구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낫의 손잡이는 손에 정확히 맞고 엄지가 특정한 자리에 놓이도록 섬세하게 조절되었습니다. 손잡이의 끝부분은 마개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연히 손잡이에 필요한 각도로 꺾인 나무를 발견해 제작한 낫입니다. 조각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부분이 구분되었는데 특히 불필요한 무게를 없애 구조 성능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어망은 길이가 23m, 높이는 1m이고요. 크기가 서로 다른 3개의 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망 아래쪽 끈을 따라서 돌을 넣은 자작나무 주머니를 달아 무게를 더했습니다. 네, 이 유물이 과연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을까요? 그 형태만 보고는 아마 유추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룬 문자 달력인데요. 과거 인간에게 있어 달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시간을 측정한 주된 도구는 북유럽의 룬 달력이었는데요. 룬 달력에는 1년을 365일로 나누어 공포한 율리우스력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막대기에는 1년을 이루는 날과 달의 주기를 모두 고려해 한 해의 작업이 순서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핀란드의 시골에서는 이 막대기를 이용해 노동을 조직했습니다. 네, 이것은 아마씨를 담는 병입니다. 직각으로 엮은 기술이 적용된 용기인데요. 자작나무 껍질을 엮는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수많은 형태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현대 포장 용기와의 연관성도 보이고요. 용도나 내용물의 성격에 따라 여러 변수가 고려되었습니다. 네, 이 유물은 말뚝 형태의 긴 나무판들을 원형으로 배치하여 제작한 주전자인데요. 물이 새지 않게 하려면 각 나무판의 형태를 정확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를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용기를 쌌고요. 주전자의 손잡이 부분과 주둥이 부분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3부 사물의 생태학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는데요. 핀란드 사람들이 활용했던 다양한 도구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 4부에서는 원형에서 유형까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